여러분 세안할 때 뽀득 소리가 나면 망한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계면활성제 중에서 들어간 제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장벽은 그대로 남기고 기름때들을 떨어뜨리느냐? 그걸 디마프가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장벽 전도사 레지나입니다. 또 만났어. 자기님들, 지난 미션 10개 해보고 오셨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하던 습관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라 가지고 불편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가시면 이게 피부장벽이구나 느끼실 거예요. 작은 습관들 차곡차곡 잘 쌓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지난 10개 미션 중에서 5, 6, 7, 8번 보시면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물과 피부는 정말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물로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해서 씻고 또 매일 샤워하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물을 대해야 할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과 피부는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수분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상극입니다. 띠로리.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랫동안 깨끗하게 씻어야 내 몸이 깨끗해지고 피부가 깨끗해진다라고 30 몇 년 동안 그러고 살았는데 피부과 원장님이 물이 피부에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셨어요. 우리 자기님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 피부장벽 구조 배웠죠? 각질을 지질로 붙인다. 이 지질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우리가 좋아하는 물광 피부, 기름이 예쁘게 착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기름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짙은 메이크업으로 기름이 손상되고 세안 또 열심히 한다고 지질이 손상되고 선크림 안 바르고 자외선 보면 지질이 손상되고 예쁜 코팅막이 벗겨지면서 푸석푸석 바삭바삭 전형적으로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민감해지고 뒤집어지고 건조해지고 개기름 블랙헤드가 많이 생기는 루틴이에요. 그럼 장벽은 그대로 남기고 장벽 위에 붙어있는 기름때들을 떨어뜨리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별표 우리가 세안할 때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내 장벽은 남기고 그 위에 더러운 기름때만 녹여서 흡착해서 모공까지 깨끗하게 청소한다. 듣기만 해도 짜릿짜릿하지 않아요?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쵸?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어렵긴 해요. 저도 5년 전에 피부과 원장님한테 배울 때 과도하게 깨끗하게 해도 이 장벽이 손상되고, 반대로 노폐물, 피지, 기름때들을 좀 남겨둬도 트러블을 일으키고, 스위트 스팟을 찾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나한테 딱 맞는 세안법과 세안제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걸 디마프가 도와드릴게요. 물에다가 기름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세안제인데요. 세안제는 바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요. 둘을 섞이게 해서 기름을 잡고 끌어내는 거, 이게 바로 계면활성제, 즉 세안제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1차 세안제와 2차 세안제입니다. 1차 세안제에는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총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밀크, 클렌징 밤, 클렌징 워터. 그래서 이 4가지가 굉장히 특성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성분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요거 관련된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찍은 세안에 대한 거 1편, 2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고요.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면, 클렌징 워터는 솜으로 얼굴을 문지른다, 노화가 시작되고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좁쌀이 좀 잘 나는 저 같은 피부 타입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웬만해서는 클렌징 워터는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요. 클렌징 밤은 쉐어버터나 비즈왁스 같이 고보습의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모공이 잘 안 막히는 악건성 피부인 자기님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좀 저처럼 좁쌀이 잘 나는 여드름 피부는 사실 클렌징 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클렌징 밀크는 어떠냐, 피부과에 가면 1차 세안제라고 된 거가 다 밀크 클렌저거든요. 밀크 클렌저는 오일이 한 30-40% 들어가 있는데 세정력도 괜찮은데 모공을 잘 막지 않으면서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적고 장벽을 그대로 남기고 노폐물만 잘 지워내는 장벽 세안의 천재. 그래서 밀크 클렌저는
저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추천하는 세안제라고 할 수 있어요. 클렌징 오일은 밀크 클렌저와 되게 비슷한 결이에요. 오일의 함량이 훨씬 많아요. 세정력은 되게 좋은데 피부 장벽을 조금은 건드릴 수도 있을 정도의 세정력. 그래서 좀 메이크업 진하게 하는 분들은 오일 클렌저를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2차 세안제는 기름때를 깨끗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2차 세안제는 젤 클렌저, 폼 클렌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헹구는 용도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랑 요거는 구분을 해주시는 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비유를 하자면 회식, 고기 먹고 약간 술 좀 먹으면서 1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2차는 갈 사람들만 노래방, 맥주 가볍게. 자, 여러분 1차와 2차는 굉장히 다르기도 하지만 만약에 2차 먼저 갔다가 1차 갈 수 있나요? 이상해. 1차, 2차는 반드시 1차를 하고 2차를 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세안제, 2차 세안제라고 구분을 짓고 먼저 해라, 두 번째 해라. 요거만 여러분 딱 이해하시면 모두가 장벽 세안 하실 수 있어요. 가볍게 퀴즈를 내볼게요. 언니 저는 살짝 커버력이 있고 세미매트한 메이크업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세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밀크 클렌저로는 잘 안 지워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세미매트라고 했을 때는 접착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일 클렌저를 1차 세안제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2차 세안제를 젤 클렌저로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언니 저는 눈 화장을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런 분들은 눈 화장 지우는 거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특히 눈은 기름기도 많이 올라오는 부위이기 때문에 쿠션보다 훨씬 더 접착 성분이 강해요. 리베나이 리무버를 이렇게 적셔서 눈에다가 이렇게 20초 정도 붙여둡니다. 벅벅한다. 그러면 이제 잔주름, 색소 침착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살살살살 이 결 따라서 한 올 한 올 그래야 색소 침착, 잔주름 안 생기면서 눈화장이 좀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일 클렌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녹여주셔야겠죠. 그리고 2차 세안을 이제 가볍게 젤 클렌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피부가 좀 민감한 분들이라던가 건성인 피부인 분들은 세안을 매일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노화와 맞물려서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짙은 메이크업은 횟수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7일 동안 두세 번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가리고 싶고 매끈해 보이고 싶고 좀 건강해 보이고 동안처럼 보이고 싶어서 막 그런 거잖아요. 제일 좋은 게 메이크업을 연하게 하면서 내 피부 자체에 빛남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거. 선순환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저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적은 양을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고 3번, 4번 정도 레이어드를 이렇게 바릅니다. 요것만 주입식으로 기억해주세요. 선크림을 안 바르면 모공이 겁나 막힌다. 커버를 완벽하게 하는 쿠션은 아니지만 이렇게 톤과 결만 일정해 보이면 맑고 귀티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래 나가 있어야 되고 햇빛을 많이 본다. 요 위에다가 똑같이 선크림을 좀 덧바르고 쿠션으로 한 번 더 찹찹찹찹 해주면 깨끗하고 뭉치지 않게 보낼 수 있어요. 이럴 때 세안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정말 밀크 클렌저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충분히 엄청 듬뿍듬뿍 짜가지고 잔뜩 올려서 1분 동안 롤링을 합니다. 듬뿍 짜는 이유는 롤링할 때 이 손이 피부를 스크래치를 낼 수가 있어요. 1분 정도 꼼꼼하게 롤링을 한 다음에 깨끗하게 미온수로 그런 다음에 젤 클렌저를 거품을 내가지고 가볍게 헹궈줘요. 이렇게 해주시면 모공 청소 깨끗하게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밀크 클렌저가 좋을지, 어떤 오일 클렌저, 어떤 젤 클렌저가 좋을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전성분을 보겠습니다. 모든 답은 여러분 전성분에 있으니까요. 전성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1번, 이 제품을 1차 세안제로 쓸지 2차 세안제로 쓸지 뭐 이거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죠? 두 번째, 내가 하는 메이크업을 지워낼 만한 세정력의 제품인가? 밀크 클렌저 아무리 좋다고 쓰는데 내가 메이크업을 너무 진하게 하면 안 지워지니까. 내가 화장을 좀 연하게 할 때는 밀크 클렌저를 1차 세안제로 쓰고 화장을 좀 진하게 했다면 오일 클렌저를 쓰고 센스 있게 여러분이 왔다 갔다 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세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계면활성제 중에서 SLS
SLES,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렛 설페이트, 설페이트 계열의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제품은 그게 아무리 밀크 클렌저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안할 때 뽀득 소리가 나면 잘한 걸까요? 망한 걸까요? 망한 겁니다.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면 살짝 미끄덩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 피부 장벽에 각질지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미끄덩한 세안을 위해서는 절대로 설페이트 세정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쓰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자 여러분 우리가 1차 세안제는 어떻게 쓰죠? 지금 화장한 얼굴에 바로 올려서 1분 동안 이렇게 롤링을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부드럽게 롤링이 굴러갈 수 있는 제형을 좋아해요. 그래야 피부에 스크래치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밀크 클렌저, 오일 클렌저를 좀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좀 얼굴에 듬뿍 올려보세요. 이렇게 많이 할 정도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노폐물이 싹 깨끗하게 지워지면서 피부가 너무너무 촉촉해져요. 그리고 세안제 자체가 좀 퐁상퐁상하게 볼륨감이 있는 그런 제형을 쓰시면 세안할 맛이 납니다. 다섯 번째, 향료나 아로마 오일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해 주셔야 돼요. 향료는 알러지 유발 성분이기도 하고 아로마 오일과 함께 확 띄워주는 성분들이 또 합쳐지게 되면 알러지를 유발하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피부가 건강한 분들은 향료, 아로마 오일 좀 들어가도 사실 잘 못 느껴요. 그러나 개복치, 우리 피부 장벽이 좀 약하시고 좀 접촉성 막 이런 약간 지루성 있으신 분들은 가렵고 약간 자극돼요. 향료, 아로마 오일 좀 많이 들어간 거 쓰지 않는 걸로. 마지막으로 이 세안제 자체에 각질 제거 성분, 아하, 바하, 파하 같은 게 들어간 제품들이 있어요.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순 없는데 민감하고 피부가 조금 잘 장벽이 무너지시는 분들 있죠. 약간 요 성분들이 조금 셀 수 있어요. 화학적 각질 제거 할 때 아하, 바하, 파하 제품을 따로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딱 전성분을 보고 판단하시면 최고의 세안제를 고르실 수 있고 최고의 장벽 세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부터는 이제 아침 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아침 세안은 제가 옛날에 피부가 진짜 민감하고 맨날 뒤집어지고 그 심했을 때 이제 피부과 원장님께서 저한테 물 세안만 하라고 하셨어요. 뭐만 조금만 잘못해도 막 따갑고 막 조금만 스쳐도 뒤집어지는 막 엉망진창. 저는 그렇게 한 3, 4년간 아침을 물 세안으로 하면서 피부가 진짜 건강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민감한 피부가 아니라면 가볍게 약산성 젤 클렌저를 거품을 내가지고 얼굴에 살짝 올린 다음에 물로 빠르게 헹궈주는 이런 정도의 아침 세안은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에 관련된 영상, 아주 자세한 영상이 있습니다. 또 김홍석 원장님에 가가지고 또 여쭤본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가볍게 약산성 젤 클렌저를 거품을 내가지고 10초 정도 롤링한 다음에 미온수로 헹구고 끝!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민감하고 지금 너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이런 분들은 피부과 빨리 가서 진료 받으시고 당분간만 물 세안을 하시다가 조금 좋아지면 약산성 젤 클렌저를 조금씩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샤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이 피부에 많이 닿는 것은 피부 장벽을 이루고 있는 지질 성분이 좀 많이 손상되면서 약간 각질이 뜨다 보니까 허옇게 일어난다. 각질 제거를 하면 될까요? 이럴 때 각질 제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질 성분으로 이것들을 잘 붙여서 뜨지 않게 차곡차곡 시멘트 칠을 해줘야 돼요. 샤워를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두 번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물의 온도와 샤워의 시간입니다. 이 물의 온도는 너무 뜨거우면 피부에 정말 손상이 되고요. 너무 차가우면 이 노폐물이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온도는 여러분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로 빠르게 샤워를 하는데 군대 샤워라고 할 수 있는 이 5분 샤워를 하게 되면 머리 감고 몸 씻고 딱 나오는데 5분 걸린다는 뜻인데요. 저도 이제 수년간에 단련돼서 5분 안에 모든 걸 끝내지만 처음에는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5분에서 10분 내외로 샤워를 끝낸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샤워는 짧게, 물 온도는 따뜻하게 이렇게 한번 샤워를 줄여서 해보시면 홍조라던가 열감이라던가 막 민감한 게 진짜 좋아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물과 피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침 세안하는 거, 저녁 세안하는 거, 샤워하는 거까지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의 미션도 확인해 주시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미션에 참여하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회원가입이나 네이버,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피부장벽학개론 미션 완주하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우리 함께 만들어요. 안녕.